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출산 관련주도 대북 테마, 그러니까 대북 테마가 아니라 그 대선 테마의 단골 이슈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 때문에. 네, 정책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미리 움직인 것 같거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고요.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앞전에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에는 근데 이게 너무 예전에 많이 시세를 너무 많이 냈던 종목이고 너무 뻔한 종목이라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크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뭐 들썩거릴 수는 있는데 일단 오늘의 아가방 컴퍼니의 흐름을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이래 보여도 또 이렇게 여기서 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대선할 때나 이럴 때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냥 이런 어떤 출산 관련된 어떤 이런 뭐 아기 관련된 이런 그 테마 주식들도 조금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져가 봤고요. 제로투세븐이고요.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아가방보다는 조금 흐름이 더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대선 관련된 그때 지난번에도 대선 테마주들 그 공약 관련주들 하나씩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부분의 하나의 연장선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이 종목은 그럼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선거를 맞이해서. 선거를 할 때 이제 그 후보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본인들 이제 공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저출산 대책 이게 빠질 수 없거든요. 빠질 수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 관련, 뭐 저출산 대책, 그리고 뭐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신공항, 뭐 지하 터널,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빠지지 않고요. 뭐 4대강 복원,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 주들도 종목별 이슈로 강세 보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그 제이 콘텐트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제이 콘텐트리가 지금 이제 좀 지난번에 추세가 굉장히 좋게 가다가 좀 조정이 나왔다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이에요.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가 이제 오늘 지금 추세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오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뒤늦게 가는 거죠. 뭐 쇼박스, 뭐 그런 어떤 KTH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갔었는데 뒤늦게 이제 또 다른 콘텐츠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원미디어가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죠. 이 키다리 스튜디오. 이게 이제 뭐 다우 그룹의 이제 그 컨텐츠 그룹인데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우, 그러니까 키움증권, 그쪽 계열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흐름도 지금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컨텐츠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컨텐츠, 제이 콘텐츠리 지난번에 KT뮤직도 말씀드렸는데, KT뮤직, 지니뮤직이죠. 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지니뮤직이고, 이것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또 추세를 돌리면서 갈 테니까 이것도 좀 뭐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느 정도 내려와서 돌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요. 일단 지니뮤직 제이 콘텐츠리 지난번에 그 두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오늘 제이 콘텐츠리 먼저 반등 나왔고요. 지니뮤직도 지금 좀 더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뭐 내려올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패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원미디어나 키다리 이제 스튜디오 이거를 보면서 아직 컨텐츠 죽지 않았다. 그냥 컨텐츠 회사들 뭐 CJENM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뭐 쇼박스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콘텐츠가 앞으로 좀 약간 미래 좀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각광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산업군도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신규 진입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컨텐츠들 많이 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것들 좀 빼고 뭐 제이 콘텐츠나 뭐 CJENM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전에 한번 주목을 받았다가요.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CJENM도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냥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옆으로 기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회사가.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회사 자체로는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것 같긴 한데 또 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좋다고 무조건 주식이 뭐 걔네가 많이 가는 건 아니어서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형주 중에는 제이 콘텐츠리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조그만 종목들은 뭐 쇼박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KT뮤직 아니면 뭐 대원미디어도 아까 추세 막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키다리 스튜디오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컨텐츠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추세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자결제 사업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일단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게 효성그룹의 이제 계열사예요. 효성그룹의 계열사 이제 전자결제하는 그런 어떤 계열사인데요. 이 종목이 원래는 다날보다는 이제 움직임이 좋지 않았거든요. 오늘 다날의 흐름을 보면 다날도 지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 다날이 지금 약간 뭐 페이, 코인 사업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직 죽지 않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저게 결제 관련주들은 쉽게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동방이나 이런 거는 내렸다고 하지만 콘텐츠와 이 결제 관련주들은 살아있는 거죠. 그 두 개는 남고 하나는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제 관련주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갤럭시와 컴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다른 어떤 이슈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게 옛날에는 갤럭시와 컴즈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삼성에서 뭐 어떤 뭐 미술관, 뭐 어떤 그런 뭐 어떤 그런 어떤 신규 사업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부각을 받아서 올랐는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그냥 개인적인 이슈고요. 뭐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등락이 심해요. 이렇게 보시면 올랐다가 이렇게 등락이 심한 이런 종목이라서 좀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일단은 요즘에 좀 어떤 그런 미술품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늘 다날보다 훨씬 세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를 빼고 그냥 결제 관련주들 조금 약간 유심 있게 보면 관심 갖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제 관련주들도 유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NTF의 그 플랫폼에 9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펀딩에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마그나가 애플카와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건 이제 마그나의 생각이고 마그나의 CEO가 뭐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뭐 애플이 요청하면 언제든 하겠다. 애플과는 전혀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공개 구원한 거죠. 말하자면 공개 구원했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 애플에서 봤을 때 이거 공개 구원을 받아도 그냥 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고 저 정도면 약간 이렇게 끌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님이 지금 애플 입장이라면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굉장히 끌리죠.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죠.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예전에도 한번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 예전에 협력한 이력이 있어요? 2014년도에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이제 그 애플에서 전기차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전부 다 해체하고 해산하고 안 한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해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제조나 그 자동차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는 걸 이제 마그나를 염두하고선 같이 협력을 하던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해산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마그나가 뭐 세계 3위 부품사이기도 하고 또 LG전자하고 또 이제 같이 합작법인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7월 달 정도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런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마그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괜찮은데 LG전자까지 같이 있으면 애플 입장에서는 그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 이제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LG전자의 그런 전기 구동 시스템이 있죠.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의 그런 인포테인먼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애플 핸드폰에다가 그 카메라를 공급하는 LG 이노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런 카메라 이런 것들도 LG에서 할 수 있고 LG 하우시스나 이런 걸로 이제 내장재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그 마그나하고 LG하고 같이 한다고 할 때 애플이 같이 협력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업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근데요, 전문가님. 지난번에 현대차처럼 이렇게 이슈에만 기대감으로만 많이 올랐다가 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클까요? 실제로 계속적으로 뭐 하면서 하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뭐 오르질 않았어요. 그냥 어제 일시적으로 한번 그냥 좀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시장에서 인식할 때, 마그나가 그렇게 공개 구원을 했으니, 쟤네 사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 카누처럼, 우리는 안 하겠다. 뭐, 현대차처럼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을 한다. 이렇게 한 거니까, 제안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애플 쪽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고 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애플과
LG, 마그나 어느 업체도 뭐 상용차를 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기 어떤 그런 어떤 플랫폼 그리고 그런 어떤 OS 이런 걸로 잘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에 그냥 딱 완성차와 IT 회사들의 연합의 구도로 새로운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좀 약간 재밌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